이번 주 전국 혼란스러워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논란이 되었던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자진 사퇴를 했고요. 이 새로운 총리가 인선될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사의가 수용됐던 총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유임이 됐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정호원 총리의 유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설명과 분석과 해설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느낀 소감만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하기보다 국무총리 하기가 더 힘든 나라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실제 국무총리가 갖고 있는 기능이 헌법적으로는 대단하지만 현직 대통령 치고서 국무총리를 그렇게 헌법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도 우리 현실인데 네. 별 역할도 기대만큼은 하지 않는 저 자리를 놓고 여와 야 온 국민이 저렇게 그냥 몇 달째 저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예? 그래서 차라리 무슨 법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부터는 나는 이분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겠다라고 해서 런닝메이트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고 네. 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그냥 찬반 투표만 하고 넘어가든지 해야지 사람 나올 때마다 저러고 지금 저 여당이라고 해서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나아가 정호원 총리라고 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저희 무슨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누가 오든지 간에. 예. 그래서 이건 정말 국민들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이제 인선 기준이라든가 본원 둥이라든가. 오히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를 둘러싼 거의 정치 내전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안대 후보자도 그렇고 이번에 문창극 지명자도 그랬고 연이은 낙마 때문에 이제 인사 논란이 커지면서 정 총리가 유임해야 된다는 의견도 꽤 많았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또 나와서 여당이 유리하냐 야당이 유리하냐가 아니라 국민적인 피로감을 덜기 위해서는 차라리 야당이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저분을 유임하거나 예. 그게 난 옳다고 생각이 돼요. 네. 야당 보고도 좀 그러면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한번 추천을 좀 해봐달라. 누가 좋은지. 예, 네. 예. 그게 어떤 잘하지 않나. 이게 일반적 정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국무총리를 두고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있어요. 대통령을 놓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창극 총리 지명자는 지명 14일 만에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 그동안의 과정을 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이 일반적인 예를 들면 재산이 많다든지 전임자 낙마했던 불미스러운 부조리라든지 또는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다든지 등등의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그런 요인이 아니고 예. 다른 이유 예를 들면 역사관이라든지 또는 무슨 민족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종교와 정치 영역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놓고서 결과적으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영향은 우리 사회에 그냥 어떤 분의 낙마, 그건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낙마했다 할 때는 그분이랑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갔지만 이 부분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이 생각할 또는 재검토하든지 다시 봐야 될 여러 가지 숙제와 과제를 남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어떤 숙제인지 이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한번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서 정치와 종교의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만 갖고도 사실은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릴지 네. 몰라서 정치란 무엇이고 종교란 무엇인가 이 영역 부분 이야기는 또 그걸 자신 있게 설명할 만한 제 능력도 없습니다. 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빼고서 나머지 것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째는 이 도전받는 박근혜 리더십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중앙일보 한번 사설 한번 보시죠. 보여주세요. 자, 중앙일보에 나온 사설입니다. 오늘 네. 흔들리는 대통령 국정의 위기 이 사설의 한 대목에 이런 대목이랍니다. 박 대통령은 정치인 시절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최근의 모습이. 네. 친박계가 공천 학살을 당하거나 자신이 이 테러를 당할 때도 커터 칼로다가 정치인 박근혜는 중심을 지켰다. 그런데 취임 이래 계속된 인사 참사와 세월호 사태의 충격을 받자 대통령은 절제와 판단력을 상실하고 있다. 절제와 판단력을 상실했다. 이게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보면 또 아주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조선일보 네. 사설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대목에 이런 대목입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인사수석실을 신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인사수석실 신설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권력이 닫힌 문을 여는 거다. 권력이 닫힌 문을. 대통령이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회 각계의 원로와 현장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구하고 고언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문고리 권력 운운하는 얘기는 쑥 들어갈 것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이다. 예.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난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상황에서는 권력과 관련한 부정적인 소문과 억측이 끊이지 않게 된다. 네. 신문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옛날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의 대통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을 네. 하거나. 지금 뭔가 다들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의 대통령도 아니고 문고리 권력 논란이 왜 나오느냐. 그 점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저런 소문조차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네.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부와 떠나서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권력이 닫힌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그 주변 참모들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의 리더십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리더십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보시죠. 보수 세력의 분열 조짐입니다. 이 보수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기반 아닙니까? 네. 지금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거나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분열이 됐느냐? 자, 그전에는 이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누가 있으면은 이분을 지지한다, 이분을 반대한다는 총리 후보자를 고는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보수 세력 내에서, 즉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기반 내에서 자, 모든 내용이 공개된 문창극 씨의 그 발언을 놓고도 예. 예. 이건 낙마해야 된다. 저진 사퇴해야 된다. 지명철해야 된다. 또는 한쪽에서는 아니다. 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갑재 선배 같은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뭐 그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보수 세력 일부에서는 서명 운동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수 세력 내에서 이제는 문창극 씨를 보는 견해가 갈려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 갈려 있는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관이나 역사관, 민족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갈림은 그렇게 쉽게 봉합되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보수 세력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 견해에서의 동력이 상실하고 그것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쪽, 잘했다는 유권자층이 자꾸 줄어드는 건 아마도 이 보수 세력의 일부가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 그런 전통적인 지지 세력을 잃고 있는 그런 그렇죠. 모양새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집권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 주변 참모들은 답을 내놔야 하거나 그 부분을 의식하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죠. 권력 기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네. 네 번째입니다. 이번 어쨌든 문창극 사태에 있어서 좀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논란 빚은 공영방송의 역할이 이제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네. 이제 KBS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개인 방송이도 문제가 되겠죠. 사적 방송도. 그러나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공방송 아닙니까? 예. 그 방송의 기능에서 과연 이 방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갖고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가령 저도 이제 신문을 만들다 보면 지면이 제작돼 있으면은 내가 취재한 거의 전체를 다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이 편집이라는 이름으로 가감을 해가면 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도 그 많은 분량을 다 한다는 거, 그건 전 관례상 안 맞으니까 일부를 이렇게 말하자면 편집을 해서 내놔야 되는데, 자, 그 편집된 기본 그 기조가 전체 기조와 맞느냐 틀리냐의 부분 아닙니까? 전체 기조와 맞으면은 오히려 축약을 해서 나쁠 게 없는데, 아니 전체 기조를 보니까 A였는데 편집된 건 B나 C였다. 그럼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KBS는 KBS대로 할 얘기가 있고, 또는 야당에서는 KBS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니 KBS 자체가 이거는 왜 이렇게 편집이 됐고 왜 이렇게 됐으며 지금 KBS의 공식 입장은 전체의 기조와 이 편집된 기조는
맞느냐 틀리느냐 어떤 부분이 에러가 있냐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이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적 논란을 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매듭을 지어야 되겠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생기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네. 이미 우리는 광우병 때 그런 사태를 겪었는데 광우병 때 예를 들면 전체는 안 그런데 광우병 보도에 나타나는 건 다르다. 그것을 치유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는 무슨 광화문의 명박상선인이 얼마나 많은 가두시까지 벌어지고 촛불 집회까지 벌어졌습니까? 네. 이 문제도 그럴 수 있으니 우선 KBS가 뭐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왜 편집했고 지금 이렇게 논란되는데도 과연 떳떳하고 당당하냐 아니면 어떤 부분은 잘못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검증을 해야죠. 이게 개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말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3명 다 수신료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마지막이 네 번째.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검증돼야 될 네. 인사청. 아까 그 말씀드린 거와 관련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시험을 친다고 할 때 공부 못하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기능을 하느냐. 양측 측면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네. 좋은 건 못하는 사람 떨어뜨리고 잘하는 사람 합격시키는 거겠죠. 지금 근데 우리 청문회 우리 국민들 인상이 어때요? 좋은 사람을 고르는 걸로 봅니까? 나쁜 측면 고르는 걸로 보입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자로 이번에 보이는데. 박지원 야당의 그 인사청문위원장으로 내정된 분의 최근 발언은 다선의 연세가 된 분으로서는 절대지대하는 표현들이 마구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 감정적인 표현도 굉장히 있었죠.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일일이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욕만이 아니라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청문회라는 거는 정말 이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질이 있고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뭐지 굳이 뭐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떤 문제를 볼 때 검사 입장에서 볼 것이냐 변호사 입장에서 볼 것이냐 판사 입장에서 볼 것이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죄를 목적으로 하느냐 무죄를 목적으로 하느냐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게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네. 이제 청문회만 한다 장관 임명하면 다짜고짜 저 사람 총괄될 것인가 그럼 누가 정권을 잡든지 우선 잘한 건 국가를 위해서 잘하는 사람보다 인간이 속성상 청문회에서 걸릴 거냐 안 걸리냐가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지름길이 되면 그러면은 아주 우수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다소간의 흠이 있더라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올라오는 길은 없는 거죠. 예컨대 이 TV조선의 앵커를 뽑는데 우리 이 앵커는 아주 유치원 시절에 뭐 한 것까지 다 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하자가까지 시험으로 친다면 여기 나와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문회가 난 이렇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일부에서는 이 청문회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인식은 같이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당일 때의 바꾸자는 거와 야당으로 돌아가서의 바뀌는 게 또 다르죠. 이렇게 청문회를 강화해 놓은 거, 변질의 시초를 만든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이 새누리당의 야당 시절이었어요. 네. 공격 엄청나게 심하겠죠. 그때. 그러니 네. 이제는 서로 간에 여당도 해봤고 야당도 해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니 정말 툭 털었고 이건 하지 말자. 이 정도까지는 좀 국민들에게 좀 양해도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점점 더 좋은 심해지겠죠. 사람 곤란하게가 아니라 좋은 사람의 나쁜 측면 곤란하기로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좋은 분들도 안 하려고 하실 것 같아요. 청문회 나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칸 영화제라든지 무슨 음악제 같은 데에서도 제 틀린 것만 계속 골라내는 거 그러면은 무슨 너무 예술성이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사고의 명과 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이 디지털 사회가 진행이 되고 SNS 사회가 되면서 이제 원래도 이제 나는 누구하고 가깝고 우리 회사 사람, 저 회사 사람, 이 고향 사람, 저 고향 사람, 이 고등학교 출신, 저 고등학교끼리는 조금씩 다른 게 있었는데 네. 이제 이것이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집단 사고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재촉하고 그것을 또 전파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SNS 기능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SNS 때문에 더 집단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원래 없었다는 건 아니나 네. 한번 오늘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네.
내 생각과 다르면 적입니다. 적. 이념 전쟁터가 돼 있어요. SNS가. 네. 같은 편이면 칭송, 아니면 욕설,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번에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문창극 사태를 보십시다. 첫째, 문창극 씨가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됐을 때에는 온누리교회 다닌다는 사실도 몰랐고 무슨 발언했는지는 대부분이 몰랐을 겁니다. 네. 99.9%가 몰랐겠죠. 자, 그다음에 KBS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발언한 걸로 보도된 문창극이라는 사람을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다 발언의 전체량이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타자 쳐서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네. 미안한 얘기지만은 제 주변 사람 보고서 우스갯소리로 혹시 동영상 또는 그 타자 친 걸 다 봤냐고 하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고위공직자, 은퇴한 CEO들, 언론인들, 학자들 다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KBS처럼 왜곡된 것만큼 왜곡되거나 하여튼 편집된 부분만큼 이번에 진짜라고 나타난 것도 편집된 거 몇 마디를 듣고 또 자기 견해를 갖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 네. 지금 동영상 이게 개인의 무슨 뭐 신체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총리의 국가관 민족 문제를 보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나라를 산에 가서까지 걱정하는 고위공직자 출신이거나 언론인이거나 지성인들은 한 번쯤은 보고 이건 내 견해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든지 또는 그 견해를 강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KBS도 잠깐 보고 이것도 본 사람의 얘기 듣고 그러니까 전부가 집단 사고를 향해서만 가고 있는 토대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집단 사고를 더 가속화하거나 이탈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주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 진짜로 이거 타자 친 거나 동영상 다 봤느냐? 99.9%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집단 사고를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이 같은 여권 지지자들, 야권 지지자들 그냥 우 따라서 휩쓸리게 같이 돼요. 집단적으로 그냥 그렇죠. 휩쓸리는 안 거죠. 보고.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종교 방송에서 이런 소리가 적합한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좋은데 은퇴하고 저희 고위공직자 이 나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존경받고 대우를 받고 있고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들 산에 가면 많이 보고 뭐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도 보고 길거리에서 볼 수 있지만 그분들 보고 물어보면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본지 않은 사람이 본 사람보다 더 기가 막힌 논리를 편다고 하면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검찰도 요새 보면 이건 좀 더 나간 얘기다마는 아주 식자층에서도 이병헌을 검찰이 안 잡는 거야 못 잡는 거야까지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물어보는 사회가 돼 있는 거죠. 집단 사고죠. 구체성이 여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느낌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느낌만 갖고.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하고. 그렇지. 네. 뭐 주워 들은 얘기. 네. 그리고 그런 얘기가 또 카톡을 통해서 카톡방을 통해서 흘러다니니까 그놈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질 않은 분들끼리 갖고 있는 견해가 본 사람들의 견해보다 더 강하고 힘세다면 그건 집단사고를 어떻게 해요? 이것이 좋은 측면으로 갈 때가 있겠죠.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월드컵 때 한국 원력 때는 집단사고에 의한 열기가 붉은 악마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네.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거나 이 정치 문제에서 구체성이 없이 들은 얘기로 얘기를 해서 거기서 견해를 강화한다는 건 좀 스스로가 비참한 일 아닌가 허무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정치내시경 김종래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